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총기로 안전을 지키자. 그 총기로 미국이 점점 안전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샌디욱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20명의 희생 후 5년이 지났지만 총기 규제 목소리만 높았지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2018년 들어 18번째 총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플로리다 마이애미 인근 고등학교에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마이애미 북쪽 72km 떨어진 마저리 스토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수업이 한창이던 오후 2시 30분쯤 AR-15 반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이 교내에 난입해 무차별 난사를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총격을 시작하기 전 소방 사이렌을 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훈련이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복도로 천천히 몰려나오다 총격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나 이어진 총격 끝에 현장에서 사망한 15명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던 학생 중 2명이 숨지면서 총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를 다니다 퇴학당한 것으로 알려진 니콜라스 크루즈. 총격 후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1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카운티 보안관은 크루즈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FBI와 협력해 조사 중이라며 크루즈의 소셜미디어 등에서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총기 규제 강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이민법 개정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수용한 이민법 절충안인데요. 통과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온건파 상원 의원들이 불법 체류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국경 안보 비용으로 250억 달러를 책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8명과 민주당 8명, 무소속 1명 등 17명으로 이루어진 이 그룹은 민주당의 기본 요구사항을 지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양당 의원들의 절충안에는 앞으로 10년으로 조정했고 가족 초청 이민 대상은 축소하면서도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수준보다는 완화시켰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려 했던 비자 추첨제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안에 대해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경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폭 양보를 하면서 불법 청년들에게 시민권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들과 접촉해 이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하는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입장까지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선거, 크리스 정 시의원과 로튼더 현 시장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장 취임식 행사에 참석한 로툰도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은 올해 시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밝히고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로툰도 시장은 이로써 예비 경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는데 로툰도 시장과 크리스 정 시의원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면 결국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발표한 한인 유권자 현황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는 약 2,700명으로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선거의 경우 1,500표 내외를 획득하면 당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 선거에서 누가 한인들의 지지를 더 많이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과열로 치달을 경우 한인 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박 타운에 공석이 된 시의원 자리에 한인이 지명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한인들의 증가와 타운 기여도와는 달리 견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달 사망한 팰리세이즈 팍 조셉 테스트 시의원의 후임자로 강하게 연결되던 폴 김 교육위원이 펠팍 민주당 위원회에 지명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펠팍 타운 관계자들은 이번 시의원 후임자 후보에 김 교육위원이 아닌 타인종 인물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선거를 나가니까 이제 우리가 후보가 전부 코리안이잖아. 2명 시의원 코리안, 거기다가 자기 어겐스하는 크리스 또 코리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지를 더 받으려면은 아마 난 코리안이 하나라도 더 시의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김 교육위원이 시의원에 임명될 경우 시의장인 이종철 부시장과 크리스정 시의원에 이어 세 번째 한인 시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 한인이 전체 펠팍 시의회 6석 중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펠팍 민주당 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어 시장 후보로 나선 제임스 로튼도 현 시장과 크리스정 시의원 중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하게 되며 시의원 후임자 후보 3명을 정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은 이달 말 원래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정해지며 조셉 테스트 시의원의 남은 임기를 맡게 됩니다. 한편 김 교육위원은 이번 시의원 후보에 지명받지 못하더라도 오는 6월 치러질 민주당 시의원 예비 경선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을 중계한 NBC 방송의 해설자 조슈아 쿠퍼 라머가 일본의 식민 지배 옹호 발언을 하면서 한국을 포함 미주 한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라모는 지난 9일 NBC 평창올림픽 개회식 해설 중 일본 선수단이 입장하자 일본은 1910년부터 45년까지 한국을 식민 지배했고 모든 한국인은 일본이 매우 중요한 문화, 기술, 경제적 모델이 됐다고 말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NBC에 항의했고 NBC는 사과 성명과 함께 라모를 해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라모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리고 평창올림픽 개회식 때 자신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국 역사의 한 부분을 무시하거나 무례한 언급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한국은 고유의 가치와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룩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상징하는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종이에서 카드 형태의 변동은 있지만 저소득층 음식 보조 푸스탬프는 4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에 푸스탬프 지원 변경안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일 공개한 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수령하는 식료품 보조금의 50%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아메리칸 하비스트 박스라는 이름의 상자에 담아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내용의 푸드스탬프 지원 변경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재료 상자를 공급받게 될 대상자는 현재 EBT 카드를 통해 월 $90 이상 식료품 보조금을 수령하는 약 1,640만 명으로 전체 수혜 대상자의 8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재료 박스에는 미 농가와 식료품 공장에서 직접 공급받은 야채와 과일, 곡류는 물론 육류, 캔 제품, 우유, 시리얼 등 다양한 식료품들이 포장됩니다. 연방정부는 수혜자들이 도매 가격으로 신선도와 영양가 높은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며 농가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며 또 10년에 걸쳐 $1,290억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지난 40년 넘게 저소득층에게 종이 쿠폰 형식의 푸드스탬프 또는 EBT 카드로 식료품을 보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저소득층 지원단체들은 자신의 기호식품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질 뿐 아니라 식품 수령 장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BT 카드를 취급하고 있는 월마트와 타겟, 알디 등의 그로서리 등도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일부터 대한항공은 미 입국 여행객들에게 사전 보안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별도의 추가 검색이 실시됩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교통보안청 규정에 따라 15일부터 미국으로 가는 승객들의 항공 보안 질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일반석 탑승객들은 인천공항 제2 여객 터미널 C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과 보안 질의를 받게 됩니다. 1등석과 프레스티지석 탑승객, 밀리언 마일러, 모닝캄 프리미엄 회원은 기존처럼 A 카운터, 프리미엄 체크인 존에서 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공항 보안 강화 절차는 보안 인터뷰와 탑승 인터뷰로 나뉘는데 보안 인터뷰는 탑승 수속 카운터 또는 환승 구역에서 대기 중인 승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탑승 인터뷰는 탑승구에서 탑승 중인 승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안 또는 탑승 인터뷰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별도의 신체 검색과 휴대 수화물에 대한 추가 검색을 실시합니다. 대한항공은 이를 위해 보안 인터뷰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별도의 미국행 전용 탑승 수속 카운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원활한 항공 보안 질의 절차를 위해 본인의 여행 계획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레오니아에 이어 뉴저지주 위어큰도 비거주자의 로컬도로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레오니아가 이 정책 시행 후 주민들의 원성을 사며 소송까지 당한 상황인데요. 위어큰 주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오큰 시정부는 13일부터 비거주자들이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해켄색 플랭크 로드와 플레전트 애비뉴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근 시간대 세픈 스트리트과 그레고리 애비뉴의 진입 제한 조치를 퇴근 시간대까지 확대했습니다. 위오큰 시정부는 링컨 터널을 이용해 맨하탄으로 통근하거나 인근 허드슨 카운티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통근자들이 로컬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혼잡을 겪어와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에는 위오큰 주민만 플레전트 출구에서 우회전할 수 있으며 이곳에 경찰이 배치돼 우회전하는 차량이 위오큰 주민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리처드 터너 시장은 차량 진입을 제한한 로컬 도로들이 교통 정체가 너무 심해 긴급 구호 차량도 다니기 어려울 정도라며 지름길을 이용하던 통근자들을 예전에 다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JFK 블러바드 이스트와 하이우드 테라스에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평창 올림픽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4대1로 졌지만 열심히 했고 충분히 잘했습니다. 현재 독일과 노르웨이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한국은 종합 5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